예,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조선일보 만물상에 정치는 쇼다라고 나왔습니다. 정치는 쇼지요. 어제 문재인의 해견을 보면 정치는 쇼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민 소득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 혁신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가는 길은 맞고 약간의 전술은 틀렸을지 몰라도 그거 좀 수정해서 결국은 내가 근본적인 경제의 변화를 시도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따라와. 결과를 알 때쯤 되면 나는 없을 거야. 그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와 미국의 CVID가 같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참 국민 소득이 늘었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정말 기가 차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여성 기자 한 명이 유일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주 그냥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면서 아까 30분 동안 설명했다. 다 말한 걸 왜 묻냐는 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란한 화면, 어디 저기 영국의 이 궁궐에서 하듯이 이 누런 금칠되어 있는 계단에 빨간 카펫을 깔고 그 앞에서 해견을 하고, 또 질의응답은 장소를 옮겨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타계민이가 쇼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허접한 내용에 무슨 타해자 없이 대통령이 지명해서 하고 사전 각본이 없는 척하면 그것이 답니까? 아니죠. 자, 각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없었다고 하니까 믿어줍시다. 각본도 없었는데 제대로 묻는 기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 기자 하나하고 김태우 신재민이 물은 TV조선인가 기자하고 2명 외에 별로 들을 내용도 없었고 질문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요, 결국은 이 정치라는 것은 실제 이 실체보다, 본질보다 포장을 해서 그럴싸하게 드라마나 이 쇼 마치 음악 오락프로처럼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형식을 통해서 가상의 현실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사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TV 앞에 보여진 모습을 대중들이 바라보면서 그 무대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냄새나고 지저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제 신재민에 대해서는 아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좁아서 그렇다고 아주 동정을 표하고, 김태우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을 덮으려고 했다고 아주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더만요. 대통령 스스로 저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포함된 청와대 핵심 간부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해견장을 빌어서 하는 것은요,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고 어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에서는요, 정치는 쇼, 사기인데 문제는 그러면 이 콜로세움에서 그 정치를 바라보는, 구경하는 이 구경꾼들은 잘못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과거 로마가, 황제들이 로마의 전성시대에 뭘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권한은 아주 약했습니다. 툭 하면 모가지가 달아나거나 쫓겨나고 황제가 2명, 3명이 있을 때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빵과 서커스를 가지고 로마 시민들을 현혹시켜서 끌고 갔습니다. 자, 배고픔은 반란이 일어나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빵을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빵만 먹고는 못 사니까 향락의 하나로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을 곳곳에 지어서 거기서 사자와 사람, 호랑이와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 여러 명 대 한 명 이런 식으로 검투사 경기를 벌였습니다. 그 검투사 경기의 본질이라는 것은 끌려온 사람, 노예들을 훈련을 시켜서 서로 죽이고 싸우게 만드는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될 행위였죠. 그걸 당시 전 세계에서 야만에서 벗어나서 높은 문명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로마 시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환호성을 짓고 또 죽이라고 빨리 죽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야말로 목불 인견의 꼴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주인공이 관객을 향해서 이제 만족하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쇼 같은 정말 삼류 정치들을 여야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지되는 부분의 기본적인 본질은 그 정치의 구경꾼인 국민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친북적이고 무능합니다. 자, 북한 말고 문재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북한하고 하는 것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삐뚤어진 친북 이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세상에 누가 돈 퍼주고 무릎 꿇으면서 잘 지낸 일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나 시켜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은 국민 다수가 그 사회에 대해서 다소 배가 고프더라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술과 테크닉과 실력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사기꾼 건달 양아치들을 그것도 그 사기꾼 건달 양아치들이 이념적으로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것들을 데려다가 나라의 대통령을 2번 시켰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그 앞에 했던 차베서, 이 둘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거의 한 20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거들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참다 못해서 국내에서 사임하라. 이렇게 거센 압력이 나오고 있고 야권, 국회의장,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사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두로의 편을 들던 이 빈곤층, 가난한 노동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는 합류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는 뭘 던져주면서 지 편으로 만들었으니까 마두로 이 생양아치 같은 인간의 편을 들다가 이제는 던져줄 것도 그들라니까 그들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3년에 집권해서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또 선거를 해서 조기 대선을 했어요. 당선됐지만 부정선거를 했다고 전부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42%가 쿠데타를 원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72%가 사퇴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파퓰리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를 근본적으로 망치면서 있는 돈을 퍼줘서 지지를 얻어간다 하더라도 그 쇼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속될 수 없어요. 화수분이 아니면. 그래서 이제 막장에 왔고 결국은 이 인간은 내가 볼 때 2-3달 안에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쫓겨나면 아마 이건
맞아 죽을 거라고 봅니다. 망명을 받아줄 나라도 없다고 봐요. 이 버스 기사놈 누가 망명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자, 작년 물가 상승률이 100만 %,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국민의 10분의 1인 300만 명이 최근 3년 동안에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건 나라로서 거의 붕괴 상태에 이른 부분이에요. 자, 어제 문재인이 해견을 할 때 어제 새벽에 그저께 저녁에 분신한 택시 기사는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어 오늘도 택시 기사분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오늘 아침에 기사의 분노에서 그렇습니다. 카풀 반대 분신한 택시 기사 끝내 숨져. 여론은 싸늘. 자, 이분은 어제 유서에서 일부가 타고 일부가 남았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이 택시 기사분은 처음에는 카카오 택시에서 상생하자고 하다가 결국은 카풀로 가버리면서 택시 기사들을 다 죽인다. 60대 대부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거리로 나온 택시 기사를 죽인다. 자, 그리고 이분의 녹취록에는 이제 와서는 콜비도 받아가고 대리기사에게는 한 건당 요금의 20%까지 챙겨간다. 간신히 밥 먹고 사는 택시기사를 죽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의도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카카오가 처음에는 택시기사와 상생하자고 해놓고는 이제사 그걸 카풀이니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핵심이라면서 그걸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처음에는 택시기사를 도와준다고 카카오가 택시하고 엮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별거 아닌 앱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고 어쩌고 하면서 규제 완화로 몰고 가서 택시기사들 죽인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도요.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성실하게 노동으로 먹고 사는 부분을 거기에 기술혁명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이야기하면서 뺏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는요. IT 재벌과 붙어먹은 문정권과 그래서 실제로는 서민들과 빈곤층 노동자를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실제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문정권의 실체가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왜 택시기사가 하필 문희 기자회견하는 날 분신 자살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도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다들 뭐랍니까? 쟤 빼놓고는 카풀을 해주는 것이 택시기사들이 이제 반대하니까 한국당이 무슨 카풀은 좀 반대한다라고 나왔지만은 한국당이 인터넷 은행이나 원격 진료니 모든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찬성을 하면서 문재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고 심지어 대부분의 보수 언론들도 카풀제를 규제 완화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유튜버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 유튜버들은 인력거와 택시 그리고 택시와 카풀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무슨 카풀이 무슨 기술 혁신이고 4차 산업혁명이고 그런데 저항하는 낡은 세력들이 택시 기사들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예요. 보수의 무능과 한마디로 수준 자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천박한 문 정권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의 저질적인 행태들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 보면 한국당에서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뽑았는데 5개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뽑았는데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한 군데만 보고 다 많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20대다, 30대다, 40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존의 한국당의 체질과 기존의 보수의 사고 안에서 얼마나 독립적인가가 문제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20대라도 이 보수판의 썩은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20, 30대, 정치판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웃거리는 수많은 20, 30대 부록가들도 숱합니다. 그래서 이 판에 그 나물에 그 밥들에 20대가 아니라 10대를 갖다 놔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 아는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에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아까 제가 앞에 이야기한 마두로처럼 저렇게 나라를 거들려도 안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의 변형이 또 다르게 자기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한국의 보수 세력이 너무나 수준과 자질이 낮기 때문에 변화를 유도할 그런 중심축이나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엊그제 벌인 지역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 유튜브로 중계했는데 고작 300~4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아무리 쇼를 해도 그 쇼가 한계가 있고 정치꾼들의 그냥 집안 행사에 그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이가 젊다고 보수가 변하느냐? 저는 보수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 혼자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보수가 기존의 수구 기득권을 향한 네트워크, 또 그런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 그거는요 근본적인 보수에서 한참 멀어진 소수만을 위한 보수의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없이 전부 그 그늘에서, 자, 문정권 망가지면 정권 차지하면 또 콩고물 하나, 떡 하나 나눠 먹으려고 전부 몰려들고 있고, 기존의 한국 보수의 이 한심한 수준과 자질에 대해서, 저질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러면 새로 변하려면 어떤 가치를 내걸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보면 황장수는 항상 암울하다. 아니, 암울해야지요. 내가 여기서 춤을 출까요? 희망 고문으로 문재인만 쫓아내면 새로운 세계가 온다고 해드릴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쫓아내도요, 똑같이 보수가 잡아도 또 망할 겁니다. 여러분 삶은 안 나아져요. 우리가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지금 만악의 권원이지만은 저 만악의 권원을 드러낸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같은 행복한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드러내도 그 밥에 그나물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 이후에 변화된 세계에 대해서 변화된 가치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제 완화밖에 모르잖아요. 보수가 경제가 살아나가는 부분을.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 지금 한국의 노조들에 대해서는요, 저 기종 노조들, 저 썩은 정치 노조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 살려면요, 첫째, 정치 노조 해체해야 됩니다. 둘째요, 땅 해결해야 됩니다. 땅값이 이렇게 비싸가 그 공장 지어서 누가 돈 벌겠습니까? 세 번째요, 공직자들 혁신해야 되죠.
이 세 가지만 하면요, 대한민국이 베트남 된다고 봅니다. 자, 베트남에 몰려가는 게 임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땅 싸고, 예? 장시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기업에 협력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나 자질로는 세계 어떤 부분을 만든다고 갖다 놔도 다 금방 적응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팅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는 아무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허구한 날 이 정치 썩은 노조들의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경제인 단체들조차도 무서워서 제대로 그걸 지적하지 않고 쓸데없는 규제 완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국이 마치 제대로 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문재인이 뒤늦게서 제조업 이야기하면서 제조업을 스마트화 연결시켜서 공장 자동화를 하겠다라는데, 지금 남아있는 제조업들 중에서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냐. 꿈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요, 저렇게 마두로 비슷한 대한민국의 문정권, 저 정권이 안 망하고 굴러가는 것은, 자, 그들이 쇼를 잘해서도 그렇다? 그 탓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대체할 대안 세력으로서 보수가 정말로 문이 털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뭔가 완전히 다른 부분을, 본질을 이야기해서 국민들 앞에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인기를 못 얻더라도 진실을 국민 앞에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비스무리한 파퓰리즘으로 똑같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퍼주기 복지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 세금이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느냐. 지금 대충 나와요. 11월 달까지 28조 더 걸었대요, 작년에. 그러면 12월 달께 들어가면 제가 30조 넘을 거라고 몇 달 전에 이야기했죠. 딱 30조 넘겼어요. 31조쯤 안팎될 겁니다. 아니, 목표보다 세금을 31조나 더 거둔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 2, 3조 거두려고 담배값 올렸다가 그 난리 났는데, 이자들은 세금 30조를 그냥 밥 먹듯이 더 거두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세금만 그렇습니까? 또 그들 나라는 국민연금을 대체해서, 국민연금은 4대 보험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던져주는 빼딱이 하나를 뜯어먹으면서, 아, 이렇게 문재인 되니까 온갖 복지가 실행되고 그 문재인이 던져주는 하루 이틀짜리 하루살이 일자리도 생긴다면서 행복하십니까? 국민들이요, 잘못된 썩은 보수들은 질타해야 되고 갈아엎어야 되고요. 또 문정권의 잘못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빼따기를 면전에 다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쇼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이 사회에 넘치는데, 그들 모습은 로마 시대에 반나체를 하고 콜로세움에 앉아서 술 처먹으면서 사람과 사람이 죽인다고 피가 터지는데 환호를 보내던 그런 우민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보수 진보를 할 것 없이 우민화 정책이 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문제는요, 문재인이 아니라 이 보수의 수준과 자질입니다. 그리고 그 구경꾼 격인 국민들의 한계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정말로 자각해야 돼요.